제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언니들이 따지는 거야? 따지지 마요. 나이로 그냥 안 돼. 다 따지면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또 그런 남자가 본인을 좋아하리라는 보장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지. 내가 왜 눈이 높은 거냐라고 얘기하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단 예외는 있어. 그런 사람은 원해도 돼. PD님들 최근에 특히 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상담을 좀 하고 있어요. 몇몇 분들을. 근데 와, 상담을 역시 하니까 스트레스가 2배, 3배로 급증하네요. 빡이 치네요. 빡이 쳐. 어떤 고객들이 왜 그렇게 항상 얘기하지만 객관화 안 돼 있고 높은 거 원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상담하다 보면 진짜 눈이 높은데 아니에요. 저는 눈 안 높아요. 낮아요. 이런 분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게 얼마나 눈이 높길래 그 여자 회원분이 원했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여자분의 스펙은 짧게 얘기하면 나이는 30대 초반이셨고요. 외모는 그냥 평범, 일반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여성이었어요. 회원이 요구한 조건은요. 나이는 본인하고 비슷한 30대 초반을 해달라. 직업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을 원하셨고요. 여성분의 요구는 이거야. 내가 전문직 사업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이상 바라는 건데 내가 뭐가 눈이 높냐 라는 거였죠. 그분의 의견은. 학력은 지방국립 4년제, 인서울 4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은 그거야. 내가 뭐 스카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국립 4년제를 이상을 원하는 건데 이게 왜 높냐 라는 거였죠. 그 다음에 연봉은 5천 이상. 내가 뭐 1억 이상 원하는 거 아니지 않냐. 자산은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서울자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강남권에 원하는 것도 아닌데요. 뭘. 외모는 깔끔하고요. 키는 175 이상을 원했습니다. 언니 내가 180 이상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집안은 부모님 노후 준비 되어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이 집 해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 준비 되어 있어라는 거죠. 이분의 얘기대로 하면 아주 시원시원 아주 좋아. 그죠? 근데 제가 봐도 눈이 엄청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도 참 문제가 많네요. 이거는요 육각형 스펙입니다. 이렇게 육각형을 원하면서 본인의 눈에는 낮아졌다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아졌어. 그래서 오늘은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이 스펙들이 왜 육각형인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왜 본인의 눈높이가 낮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왜 육각형 스펙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포기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하나라도 내려놓은 거 있어요. 여기서 키를 내려놓거나 나이를 내려놓거나 하나도 양보를 안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사람, 즉 무결점인 사람. 최상급은 아니지만 중상급으로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진짜 좋은 직업을 봐. 그럼 키를 내려놓고 나이를 내려놓고 뭔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것보다 조율을 해줘야지 우리도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빡빡하게 굴면 우리가 그 조건 안에서 그 사람을 해준들 그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만족해 할까요? 절대 안 만족해 합니다. 욕심이 많다 보니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조건의 교집합이에요. 조건이 7개가 있어. 2-3개 정도만 충족하면 내가 그냥 고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2-3개 갖고 안 되는 거야. 전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야. 나한테 모든 게. 자기는 7개가 다 갖춰진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 우리 스펙 평가할 때 뭐라 그래?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돈 잘 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죠. 답답해요 정말. 그래도 이 조건들을 평균 정도로 보면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럼 봐봐요. 직업도 상위 50%, 키도 상위 50%, 자산도 상위 50%, 학력도 상위 50%. 이런 거를 다 중간으로 원해도요. 계산을 해보잖아요. 숫자로. 그럼 0.7%의 확률이에요. 다 중간으로 봐도. 근데 여기서 중위값 이상의 조건을 원하면요. 확률은 더 작아지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평균 근처에 스펙이더라도 이 평균들이 다 뭉치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근접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원하는 스펙은 육각형인 거예요. 내가 진짜 최소 1-2가지, 2-3가지만 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 거야.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만 가져가라고. 다 따지면 그런 남자가 어디 있어? 또 그런 남자가 본인을 좋아하리라는 보장이 몇 프로나 되냐는 거지.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눈높이가 낮다고 우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첫 번째는 각각의 조건은 높지 않기 때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펙 하나하나는 기준이 그냥 매우 높지 않아.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 연봉 5천 근데 높지 않죠. 키 175 이상 그래 해줄 수 있어. 근데 그게 합쳐지면 얼마나 무서워.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래서 뭔 줄 알아? 내가 연봉 1억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키 180 이상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최고의 상위 스펙에 되는 사람들과 비교를 하면서 이거보다는 조금 낮은 스펙을 원하는 건데 내가 왜 눈이 높은 거냐라고 얘기하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스펙들을 이렇게 동시에 여러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요
상담은요, 이거는 저희가 기계가 아닌 이상 해드릴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걸 잘 모르고 간과해서 우기는 건데 단 예외는 있어. 여기서 내가 진짜 끝장나게 예쁘고 집안 좋고 다 괜찮아.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은 원해도 돼. 저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해달라 그러면 오케이, 너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볼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세상이 정말 웃긴 건 그런 여자들은 오히려 더 조율을 해. 똑똑하니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이렇게 우기면 정말 답답할 따름이죠. 또 재밌네요. 오히려 갖춘 여자가 더 낫게 보고. 갖춘 여자를 왜 했냐? 본인이 알아. 그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갖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최근에 응답하라 하잖아요. 제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나이 많은 언니들이 따지는 거야? 따지지 마요. 나이로 그냥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두 번째입니다. 자기 방어의 기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사회적으로 규제가 있어. 대놓고 내가 스카이 원해요. 대기업 이상 뭐 공기업 전문직만 해주세요. 이러면 어때? 사람들이 진짜 뭐야 쟤. 놀고 있네 라는 시선을 받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나의 이상형 기준을 확 포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이 합쳐져서 나온 게, 이상형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욕은 먹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니에요, 저 눈 별로 안 높아요 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포장을 하는 거죠. 참 애쓰네요. 오히려 언니 저는 제가 이런 게 부족해서 저 돈만 보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눈이 높으면서 아닌 척 하시는 분들은 뭣도 안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저한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더라도. 그리고 이런 심리를 갖고 자기를 숨기고 오시는 분들은 다 이게 밑바닥이 다 보여. 왜 안 보이겠어요? 이런 분들은 결혼하기 진짜 힘들어요. 세 번째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눈높이가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게 진짜 많아졌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아닌 척 하시는 분들이 자기 최면을 이렇게 걸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본인도 모르게 눈이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 문제도 있어. 예를 들면 그거지.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우리 언니, 우리 오빠는 의사고 우리 집안이 다 의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사랑 가야 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본인 의사가 아니잖아. 그리고 SNS나 커뮤니티에 남친과 남편 자랑들을 많이 해대잖아. 돈 많고. 그러니까 그게 평균치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SNS 커뮤니티 보면 뭐 연봉 1억 이상 되는 남자들, 그런 스펙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고 유치해진 거예요. 자기 체면이 걸리는 거야. 내 남친, 내 미래의 남편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상한 체면에 걸리는 거지. 그리고 아까 여자분이 앞에 직업하고 학력에 대해서 엄청 따졌잖아. 그거 두 개만 뽑아서 계산해도요, 상위 4%예요. 이렇게 수로 계산을 하면 내가 눈이 높다라는 거를 알 건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눈이 높으신 분들은 이 계산하는 방법도 모를 거야. 계산해주면 안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거야. 모르겠고 해주세요. 돈 냈으니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주자면, 본인들이 한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요. 여기에 오시면 저희가 신원인증을 해주잖아. 확실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지, 합리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곳이지, 돈 3,400에 고스펙의 남성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여자가 그런 고스펙의 남성과 결혼하겠죠. 그럼 봐봐. 저한테 오셔갖고 언니 제가 5천만 원 줄게요. 저 나이 50인데 30대 남자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너 왜 만날 거야? 왜 만나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돈으로도 안 되는 게 결혼정보회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높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면서 나는 눈이 안 높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장하는데 100% 결혼하기 힘들고요. 결혼 늦게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어느 정도 눈높이인지부터 객관화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이상 이 업계에 있고 또 고객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요새 들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눈높이가 무지무지 깐깐해지고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남녀 불문하고 똑같이 이래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여자들 눈 높은 거 찍었었는데 남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더 하면 더 했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취업 시장에서 스펙도 다양해지고 어떻게 보면 눈높이도 높아지는 것처럼 결혼 시장에서도 지금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오셔서 취업보다 더 힘든 게 결혼이에요 라는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맞는 말 같은 게, 취업할 때는 집안 안 보잖아요. 그렇지. 결혼할 때는 집안 다 보고 보자. 자산 보고 다 보자. 다 보지. 더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한 5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들의 눈높이가 깐깐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완벽주의와 비교 습성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모르게 완벽하게 이제 모든 게 준비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 것 같아. 예를 들면 결혼할 집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펙도 좋아야 되고. 근데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 시대에는 어땠어요? 그냥 단칸방에서도 시작을 했었거든. 그때는 다 같이 잘 살지 못한 시대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요새는 이제 어때? 여자들이 너 원룸에서 시작할래? 그러면 시작한다는 여자가 몇 명이나 될까? 그리고 여기에는 서로 끊임없이 비교를 해. 누구는 결혼할 때 남자가 25평 집을 해왔다더라. 나는 지금 뭐 투룸에서 시작을 해야 되냐
등등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죠. 이 하나하나도 문제인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융합돼서요. 서로를 옥죄고 있습니다. 완벽하기를 원하니까 조건 10개 중에서 한두 개만 괜찮으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개가 별로면 까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남자가 돈도 잘 벌고 집안도 좋은데 다 좋은데 키가 작아. 안 볼래요? 다 좋은데 나이가 좀 많아. 안 볼래요? 나이 많아요. 이래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위 10%이신 분들, 뭐 예를 들면 대기업 다니고 공기업 다니신 분인데 상위 1%, 가업 승계하는 아드님, 뭐 이런 분들하고 비교당하면서 까이는 거야. 대기업이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금수저 때문에 까이는 거야.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냐고요.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 저도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육각형의 남자야. 근데 이 육각형의 남자를 가지고요. 살짝 뭐가 아쉬워. 그러면 막 그거를 막 가지고 막 까는 거야. 그럼 난 그럴 때 그 까는 사람들의 스펙은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하기도 해. 근데 봐봐, 살면서 완벽한 사람 몇 명이나 봤어요? 손에 꼽지도 않고 손에 꼽지도 없지. 진짜 없거든. 저희 앞에 있잖아요. 응? 아 대표님. 나? 완벽해? 아니요. 해야죠. 완벽하다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이러면 우리가 살기가 팍팍해요, 안 팍팍해요? 불행하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서 눈은 더욱 깐깐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눈이 높아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손해를 기피하는 마인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남자 여자분들 얘기 들으면요, 나 결혼 안 해도 아쉬울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뭐 대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혼 안 해도 그만인데 진짜 괜찮은 사람 아니고서는 굳이 내가 뭐 결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결혼을 잘못해서 오점이 생기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역시 결혼은 안 하는 게 맞구나. 어떤 오점이 있어요? 이혼이라는 딱지, 재산 반토막, 뭐 아이 양육권 뺏기고, 또 다시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하면 이혼남이라서 안 되고, 이런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보는 거지. 잘못된 결혼은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하게 보지 않는 거죠. 결혼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깐깐히 본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결국 스펙, 성격이 보니까 딱 맞지 않으면 결혼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결혼을 한다는 걸. 그리고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까다롭고 깐깐하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요즘 부모님들도 야, 그런 남자랑 결혼할 때 혼자 살아 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 왜냐면은 결혼정보회장의 대표인 저도 저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능력인데 혼자 살아.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딸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엄마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세 번째입니다. SNS. SNS는 왜 이렇게 다 잘나 보일까요? 이 잘나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인플루언서나 그리고 친구들 일상 보면 어때? 너무 화려하고 멋있지 않아? 내가 봐도 화려하고 멋있던데요? 항상 명품 사고 좋은 차에 좋은 데 가서 밥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진짜 막 100억이 넘는 집에 살고 막 이런 인스타들의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빡치는 건 얼굴도 다 이쁘고 잘생기고 외모 너무 좋아. 막 몸매도 좋고 다 좋잖아.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저런 여자 만나야 되는데, 저런 남자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인데 눈높이가 왜 높아지는 거예요? 자랑. 대놓고 나 뭐 이런 남자 만나 이렇게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SNS 보다 보면 남자친구가 사준 선물이라든가 뭐 남자친구 직장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여성분들도 있더라고. 친구들이 인스타 팔로우 하잖아. 그러다 보면 거기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는 뭐 아나운서는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치과를 운영하시나 봐요. 그 치과 앞에 가서 막 우리 신랑이 일하는 곳 뭐 개원한 지 몇 주년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자들 입장에서 어때? 남편이 의사나 보다 이렇게 또 부러워할 수 있잖아. 같이 일했던 동료인데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요. 쟤는 의사 만나서 저러고 있네?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이렇다 보니까 나랑 같이 일했던 친구인데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쟤는 잘 나가는데? 이런 비교와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수는 있어. 남자들도 왜 나랑 공부 비슷하게 했는데 또 예쁜 여자 만나서 살면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 상향운을 하고 싶은 걸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박탈감을 상대한테 채우려고 하는 거지. 상향운으로. 이게 무슨 신보지 이게? 이지신보지 뭐야. 근데 요새는 일반인들도 셀럽 못지않게 SNS에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내 아는 지인의 지인인데 저러고 있네. 같은 일반인인데 나도 저렇게 누려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눈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대표님은 되게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근데 대표님도 그러시지 않아요? 내가 뭘요? 구독자 24만이면 충분히 높은 건데 주변 대표님 지인 보면은 50만, 100만 하잖아요. 내가 제일 낮아. 네, 그분들 보시면서 올해 안에 목표 30만 찍는 거라는 30만 솔직히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니에요. 쉽지 않지만 가능은 해요. 왜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80%가 구독하기를 안 누르고 보는
뭐 용을 비양심적인 80%가 구독을 안 누르고 보시는 그런 센스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아니 계산해봐요. 이 80% 안 누르고 보시는 이 분들 중에서 10% 20%만 눌러주셔도요 30만 금방 갑니다. 저희는 20만 후반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저는 올해 30만 봅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저는 올해 30만을 갈 수 있습니다. 꼭 가고 싶으니까 눌러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상향 평준화된 학력입니다. 이전 세대 대비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고졸이거나 뭐 이렇게 해도 그때는 은행도 들어가고 다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대학원을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해.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도 길어졌죠.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 이 스펙을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이런 남자 이런 여자 만나려고 이런 보상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스펙으로만 매칭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잖아요. 아 물론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극소수의 사례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뭐 여성분이 아버지가 이제 대부업 업체를 하시는 사장님 딸이고 남자분은 8급 공무원. 근데 이제 여자분이 만남을 할 때마다 남자들이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이제 아 나 돈 보고 만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8급 공무원 남자분이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심을 보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또 매칭이 돼서 결혼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여자분이 남자분을 잘 본 거죠. 근데 이런 사례는요 100건 중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예요. 다섯 번째, 사랑이 결여된 시각입니다. 무슨 말이냐, 스펙이 어느 한쪽이 높고 어느 한쪽은 낮아.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으면 그걸 커버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제3자의 입장, 남의 입장에서 보면 그 스펙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하나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피디님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자가 있고 대기업에 다니는 여자가 있어. 딴 조건 다 똑같아. 누구 만날래요? 당연히 대기업 여성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소기업 여자가 나는 3년을 만났던 여자고요. 대기업의 여자가 있어. 그럼 누구 만날 거예요? 원래 만나는 여친을 만나야죠. 근데 왜 아쉬워해? 당연히 3년 동안 만난 중소기업 여자를 만나겠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결정사에 오는 사람들이 조건을 더 깐깐하게 보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만남이 이성적 호감이 생기기 전인 조건을 보고 소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되면 결혼정보회사에 가면 따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말은 정도껏 따지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란 감정이 배제가 되고 조건 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왕이면 왜 물건으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좋은 물건을 더 사고 싶은 사람의 욕망인 거죠. 그래서 오늘 현대인의 눈높이가 깐깐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런 이유로 자이든 타이든 남녀를 불문하고 눈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깐깐해지고 높아진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도 한번 참고해서 보겠습니다.